네, 저는 금연 운동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요. 10년이 흐르니까 정말 사회 분위기가 많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을 때 너 담배 펴봤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감히 여자가 강사라고 해도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하고 아마 비슷한 걸 예전에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양부모님이 무릎에 앉혀놓고 담배를 피셨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80년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청소년들의 흡연이 굉장히 만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갔더니 강의실에서 남학생이 담배를 폈고요. 미팅에 나갔을 때는 담배 안 피는 남자가 쪼다처럼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군대 갔다 온 예비역 형들은 모두 다 담배를 폈었죠. 의뢰 데이트할 때는 그 남자친구가 제 옆에서 담배 펴야만 하는 줄 알았고, 결혼 후에 남편이 밖에 나가 피운다고 그러면 떨어지기 싫어서 옆에서 그냥 피지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열거한 이런 일이 옆에서 벌어진다면 아마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죠.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중독 측면으로 정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앞에 식물이 보이나요? 이 식물은 인디언 마을에 어떤 전설을 가지고 있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잠깐 시작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인디언 마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생겨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예뻐하잖아요. 근데 너무 못생겨서 부모지만 이 자식은 그다지 다른 형제에 비해서 예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아이 자라면서 늘 상처를 갖고 살겠죠. 좀 과면을 했는데도 이 세상에 어떤 남자아이도 이 여자아이를 쳐다를 보지 않는 거예요.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죽으면서 난 다시 태어나면 이 세상 모든 남자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뽀뽀를 하고 싶어 하고 죽었대요.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이 담배풀이 자라났는데 얘는 정말 소원을 이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뽀뽀를 합니다. 많은 흡연자들 부인과 뽀뽀하는 숫자에 비교하면 말 못할 만큼 많이 뽀뽀를 했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담배를 입에다 대고 쪽쪽 빱니다. 요즘엔 담배 연기가 해로운 걸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면 담배 연기 없는 담배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담배 피는 장소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자의 마음속에는 끊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무 데서나 피울 수 있는 그리고 남한테 지탄받지 않는 담배들을 내가 피웠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들이 생겨났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최근에는 새로운 담배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는 거는 현재 관련형 담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욕구에 반영을 해서 나온 담배들이 전자담배, 그렇죠? 중학생들도 필통 속에 전자담배를 갖고 다닐 만큼 너무도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자담배가 금연구역에서 단속을 받는, 그리고 일부 그 카트리지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즉 정부에서 담배로 규정을 하고 규제를 하자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새로운 담배가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차를 마실 때 녹차 티백을 담궜다 빼고 마시죠. 이 티백의 한 3분의 1 크기만한 입에 그냥 물고 있기만 하면
흡연 효과가 나타나는 시누스라는 담배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지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연기가 해롭고 연기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자본주의의 어떤 힘에 의해서 신종 담배가 많이 출현하고 있고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담배 입에 물고 가만히 있어도 뇌는 흡연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시누스라는 담배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아주 재밌게 생긴 물담배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담배 연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해롭다, 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마케팅하면서 이게 담배보다 덜 해롭다 혹은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헛된 말로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고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담배, 씻던 연기를 피우던 바람을 물에다 한번 섞어서 피던 모두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그 중독 물질 담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존에 담배를 중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흡연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독은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며 겪어보셨을 테지만 정말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독이라고 이렇게 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는 너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연운동의 한 시점, 어떤 시각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중독을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어떤 그 제도와 규제가 조금 더 이게 병행이 될 때 훨씬 더 빨리 금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한 집에서 자란 아이 그 여성은 남자분도 그렇고 살면서 좀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바르게 살려고 많이 해요. 그렇죠? 그만큼 규제가 그냥 집안의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가 담배를 핀다든가 부모가 담배를 함부로 아무데다 비치를 한다든가 혹은 자녀가 흡연을 하는데도 전혀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커서 계속 쭉 담배를 피겠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신다면 흡연자가 보다 더 이 흡연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또 흡연을 원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제도로 서포트를 해준다면 분명히 더욱더 빨리 흡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흡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해악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축적돼서 나온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계 인구 중에 흡연 인구는 약 13억 명,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바로 그 이주일 씨가 TV에 죽어가는 폐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와서 여러분 독약입니다. 그거 끊으세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인이 담배에 대한 해악을 주장을 할 때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약 2005년 정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담배값을 올리고 또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 시점을 계기로 해서 흡연율은 상당히 줄어왔습니다만 지금 그 이후로 어떤 효과적인 정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흡연율이 답보 상태에 최근에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 흡연 인구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는 바로 앞서 두 교수님들 말씀드렸듯이 많은 만성질환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피해 규모는 6.6초당 사실 이 6.5초가 제 입에 뱄어요. 2년 전 작년까지도 6.5초당 한 명이 사망한다고 했는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올부터는 저희가 6초당 1명, 하루에 14,000명, 연간 550만 명, 이게 또 6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규모는 앞으로 한 15년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하루에 한 150명, 1년에 작년까지는 5만 5천 명, 올부터는 5만 8천 명으로 수치를 높여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자녀가 될 수 있죠. 이걸 이제 흡연하신 분들은 본인이 피해를 감수하고 피시죠. 우리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비흡연자인데 우선 내가 피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죠. 현재 이런 피해 규모의 약 10분의 1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는 연간 6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우리가 건강에 의해 사망자가 생기는데 따르는 것은 바로 많은 경제적 손실입니다. 현재 경제적 손실은 우리나라는 연간 8조 원,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손실 비용은 연간 5,600억 원. 그리고 문제는 바로 맨 밑에 있는 이 질병치료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9월 내내 지방 출장을 다녔어요. 정말 무료로 건강보험공단에 각 본부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의 그 근본 취지는 뭐냐면 최근 심혈관 질환으로 질병치료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깊숙이 보니까 결국 흡연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담배를 생산하는 담배회사가 책임을 지고 치료비의 일부를 물어달라라고 지금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그 피해 규모는 연간 1조 7천억 원.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험료의 12분의 1에 해당해요. 즉 담배 피는 사람이 전 국민이 써야 할 담배 그 의료비의 12분의 1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담배 피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손실이 점점 질병치료비가 증가하면 결국 뭐가 늘어나죠? 의료보험료가 늘어나죠. 그러면 결국 담배 피지 않는 사람도 n분의 1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금연의 문제는 흡연자에게 닥칠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갖게 될 어떤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 전 국민이 이 문제를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많은 문제, 사상자와 경제적 피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담배는 세계적으로 화려한 포장지 그리고 값싼 담배값을 아주 부끄러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담배값 인상이라는 어떤 그 과제 앞에서 우리가 좀 국제적인 사회의 어떤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문제는 이렇게 많은 성인들의 흡연 뒤에는 바로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청소년 금연교실을 돌릴 때는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금방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흡연 기간이 짧았고 교육에 별로 노출이 안 돼가지고 교육발이 잘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금을 받아서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흡연 경력이 5년, 6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연령이 한 3년에 한 살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금연교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원을 받은 경험들이 2-3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미 여러 번 들은 얘기라 아이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참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흡연율은 중학교의 경우는 한 15%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평균 흡연율이 약 22%인데 이건 학교 급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조금 더 낮고요. 근데 실업계 고등학교, 요즘 이제 특성화계 고등학교는 한 80%까지 피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요. 제가 저기 양재고등학교를 가면 3번 흡연하면 퇴학입니다. 잦은 퇴학을 하겠다고 서약을 썼죠. 그런데 제가 똑같은 서울 시내도 저기 방학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정말 손을 못 쓰고 뭐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졸업하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역적으로 학교 급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청소년에게만 물을 수 있겠냐는 거죠. 뒤에 보면 부모님 대부분 흡연하시고요. 어떤 가정은 담배를 보루를 사서 거실에 놓고 피든지 말든지 아무 훈육을 안 하는 가정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강남의 좋은 학군에서는 그저 너는 그냥 대학만 가라. 얘 신경 건드리면 안 돼요. 학교 쫓아와서 애가 가끔씩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한두 번 피우는 걸로 무슨 처벌을 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만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현재 어떤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받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궁금하죠. 부모가 주는 담배 말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담배를 스스로 조달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는 청소년들이 담배가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담배 너가 어디서 구했냐 내가 가서 샀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절반을 넘었고요. 조금 더 노력하면 거의 다 살 수 있어요. 80% 육박을 합니다. 누가 사줄까요? 어른들이 사주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신분증을 위조를 한다든가 아예 그나마 신분증을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파는 업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연대감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 이거 우리가 청소년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많은 흡연 문제를 개인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규제와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세계 많은 보건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조금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FCTC는 세계인들, 보건인들이 모여서 담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한 결과 FCTC라는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FCTC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세계의 많은 보건인들이 모여서 이렇게만 하면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겠다라고 한 국제협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2005년부터 이게 이제 비준을 하고 실시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2005년에 담배값 올리고 국가에서 클리닉을 이용을 했다. 서포트 기관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FCTC에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실시를 한 나라 시점이 바로 2005년이죠. 즉 이 FCTC는 여러 가지 금연 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흡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간단히 서머리를 해보면 엠파워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엠파워는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제시한 거고요. 이 M은 이 나라 사람들이 담배를 얼마나 피고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제시하는 것. 그리고 P는 사람들에게 연기가 피해가 있으므로 이걸 어떻게 막을까, 보호할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P, 프로텍트는 너무도 피부에 와닿고 있을 겁니다. 이 서울역 근교에 일대 다 금연해야 되죠.
예, 이게 이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프로텍트라는 가이드라인의 실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예요.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우리나라는 금연 클리닉을 전국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이 제도는 너무도 잘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배워가고 있는 좋은 정책 중, 성공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우원이에요. 담배의 해로움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이 어느 수준에 미쳤냐면 문구에 그쳤죠. 그래서 이 문구는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담배 포장지에 가려서 글씨는 보이지 않아서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엔포스입니다. 담배 회사가 너무도 많은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광고 보셨나요? 예전엔 TV 광고도 있었어요. 그게 어쩌지 담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내일을 상상합니다 하면서 정말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추구하는 듯한 광고를 하지만 끝에는 KTNG 글자를 써주죠. 예, 그리고 담배 가격 광고가 허용됐지만 가격 광고에 정말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담배 광고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 판매점 내에서 광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가 밖에서 분명히 유리창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리창이 다 보이잖아요. 밖에 담배 모습이 밖에 다 보이고 판매점 내에 정말 중요한 자리는 다 담배 회사가 차지하고 광고를 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담배 회사가 사회공헌 활동들을 참 많이 해요. 복지관에 지원 사업도 하고 더러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꿈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많은 어떤 문화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많은 후원금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담배 회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하게끔 그런 광고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른들의 입장에서 조금 아이들을 생각해서 좀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폴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다 노비를 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도 담배와 관련된 정책은 시급하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포섭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은 웨이스입니다. 담배값 인상하자고 하는데 뭐 부자 증세니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아마 그 주장하는 사람은 뒤에서 조사해보면 아마 다 담배 회사에서 후원하는 단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현재 담배와 관련된 정책의 가장 가이드라인 엠파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정부가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FCTC는 여러 조항을 제시하고 이걸 지키도록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FCTC에는 크게 수요를 감소하는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을 감소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수요를 감소하는 전략은 바로 담배의 값을 올려서 사람들이 덜 사게끔 하는 거고요. 하나는 담배를 마음껏 피지 못하도록 금연구역을 늘림으로써 제한을 받아서 본인이 흡연을 좀 더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 그리고 담배의 위험을 자꾸 알리는 거라든가 금연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나는 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 마일드 세븐이라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참 담배 이름 좋아요. 세븐. 되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죠. 그리고 마일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왠지 조금 더 조금 순한 담배일 것 같고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 담배에 바로 순이 있었어요. 그쵸? 이 저탄 저니코틴 담배의 대명사죠. 지금 여러분들 마일드 세븐 보셨나요? 없어졌어요. 순이라는 담배도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여기 수요 감소 전략 중에 이 담배 성분에 관한 규제나 담배 공개에 관한 규제 이런 거와 관련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도하는 문구를 제거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법으로 지금 현재 실천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공급 감소 전략 중에 바로 이 미성년자 담배 구매 불법화 이 문제에
문제가 분명히 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진짜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이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요 감소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가격 정책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담배 가격을 올려서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흡연율이 떨어지는 민감한 층은 바로 저소득층 그리고 청소년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막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4,500원? 4,000원만 해도 나 못 펴요. 네. 근데 물론 그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는 아이들은 피겠죠. 그런데 보통의 가정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수준이라면 아이들 절대 못 핍니다. 아니 못 피지 않더라도 조금 줄이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담배 한 가구 사면 2, 3일 피는데 그 아이가 한 가구 사서 2, 3일 못 피겠죠. 일주일을 핀다든가 이렇게 타협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담배를 끊게 하지 못하면 줄이게는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담배값 인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값 수준은 여러분 OECD 국가의 34개국 중에 한 25위 수준이고요. 그 중에 담배값 중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꼴찌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흡연율을 낮추려면 비슷한 정책, 효과적이었던 정책을 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금연구역의 확대죠. 요즘에는 담배 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기업체들도 여기 바로 옆에 CJ 빌딩이 있는데 사장님이 재작년에 뭐라고 발표하셨냐면요. 회사에 출근하면 다 혹시 너희가 담배 피우고 싶다면 1km 걸어 나가서 밖에 나가서 피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문 앞에 흡연 이렇게 구역을 주잖아요. 근데 CJ는 식품회사니까 우리 회사 정문 앞에서 피면 식품회사 직원이 담배 피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니네 1km 걸어가서 펴. 여러분 1km라고 해보세요. 계산이 되니까 뒤는 남산이 있고 앞에는 서울역이 있는데 어디 가서 피라는 얘기예요. 즉 피지 말라라는 얘기죠. 제가 구미삼성도 다녔는데 구미삼성은 정말 걸어서 한 40분을 걸어야 만큼 회사가 큽니다. 2005년부터 금연운동 시작해서 2006년에 7,500명 중 흡연자 한 명을 찾아볼 수 없게 씨를 날렸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들이에요. 삼성은 그 인사고과에 흡연 여부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비흡연자를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할 만큼 막 그 직원들의 흡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직원이 건강해야 회사가 건강하지 않느냐. 사실 까보면은요 흡연하는 사람은 결근율도 높아요. 그리고 1시간마다 한 번씩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야 되죠. 물론 생산직들은 쉬는 시간이 있어요.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또 시간이 가면은 뇌에서 담배를 간절히 원해요. 아까 아기가 엄마가 자꾸 술 먹으면 뱃속에서 혈당이 떨어질까봐 혈당을 막 저장한다고 그랬지만 똑같아요. 뇌는 중독이 되면 담배를 안 주면 얘가 막 봐달라고 때를 써요. 막 때를 써요. 지혜로운 엄마는 애가 때를 써도 적절히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때 쓴다고 얼른 딱 사탕 입에다 물리면 안 되죠. 우리 뇌가 담배를 달라고 때를 쓸 때 담배를 얼른 피면 이 뇌는 안정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담배를 달라고 뗐을 때 이거 잠깐 참으면 돼요. 잠깐 참고 1시간 참고 2시간 참고 하루 참고 이틀 참고 열흘 참고 그러면 얘는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세해져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끊었을 때 가장 힘든 시기를 이틀, 첫날이 가장 힘들고 이틀, 3일째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그때 얘가 가장 예민해서 우리 몸에 별의별 증상을 다 만들어주죠. 짜증나고 막 식은땀이 나게 하고 우울감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손발이 분실분실해 쑤시고 이게 바로 금단 증상이죠. 금단 증상은 기다리면 없어집니다. 근데 못 기다리고 피죠.
예, 기다려도 없어지고 펴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못 끊는 사람은 피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굴레에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조금 참고 기다리라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안내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흡연자의 머릿속에는 코딩이 잘못된 겁니다. 담배가 가져다주는 어떤 이득에 대한 확신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담배를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이득을 준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잘못된 인지가 잘못된 행동을 낳는 게 흡연자의 잘못된 어떤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가 금연을 하려면 우선 담배가 본인에게 너무 해롭고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끊었을 때 금단 증상 이거를 본인이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네, 내가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 담배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금연을 하려면 우선 다른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담배보다 더 좋은 습관. 근데 때로는 담배 끊고 술로 옮겨가거나 도박으로 옮겨가거나 카페인으로 옮겨가거나 우리에게 중독은 정말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 확대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현재 식당, 술집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3년 내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술집에서도 물론 단란주점은 아니고요. 일반 술집하고 단란주점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몰라요? 일반 이제 음식점은 그냥 술만 파는 데고요. 단란주점 하면 예쁜 여성이 나오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술만 파는 곳에서는 점차 담배 필 수 없는 곳으로 이제 확대 실시해서 2015년에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당구장이 또 빠졌어요. PC방은 됐거든요. 당구장이 아직 금연구역화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넘어야 할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금연구역의 확대로 인해서 많은 흡연자들이 좀 고통에 빠졌습니다. 우리 보고 어디서 피란 말이냐라는 얘기를 해요. 왜?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금지된 곳이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금연 정책을 조금 더 반발이 없게 잘 실시하려면 가장 시급한 게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면서 실내에 모든 흡연이 금지되니까 다 흡연자들이 밖으로 몰려나왔잖아요. 여러분 걸을 때 간접흡연에 너무 많이 노출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흡연율은 떨어지지만 간접흡연 노출률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전에는 안에 쏙쏙 박혀있던 흡연자들이 밖으로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간접흡연의 노출의 감소를 위해서는 이 흡연실의 설치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대학에 저도 이제 보건학 특강을 다니고 있는데 요즘 대학이 조금 움직임이 있어서 아무데서나 피진 않아요. 캠퍼스에 편말을 놓고 여기서 담배 펴라라고 하지만 연기가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에다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폴대를 만들어서 올라설 수 있는데 벽돌로 몇 개를 쌓으라. 그러면 연기가 하늘을 그냥 올라갈 거 아니니까. 네, 저건 이제 부산역에 있는 흡연실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체들이 돈을 좀 기금을 만들어서 저렇게 흡연실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이제 거기 여가 장치를 조금 하고 담배 연기를 하늘로 쏘아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쨌든 그 비흡연자들에게 조금 더 배려하는 거죠. 사실은 흡연자를 배려한 것 같지만 비흡연자를 배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모킹 에리아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 굉장히 많이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담배 회사에서 스모킹 버스를 제공을 해서 움직이면서 도심을 옮겨다니면서 제공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길거리의 간접흡연의 노출을 줄이려면 아주 시급하게 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재원이 없어서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또 문제가 포장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를 경고 문구를 이렇게 싣고 있는 수준이지만 선진국의 그 실시처럼 우리나라도 빨리 경고 그림을 50% 수준에서 실착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 상정이 된 지 한 4,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자기 표를 던지고 나서 열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아니기 때문에 점점 순서가 뒤로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담배들 보기만 해도 혐오스럽죠. 아마 시작하는 사람이 적게 될 거고 빨리 끊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 정책이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는 굉장히 특이한 담배값이죠. 호주의 담배입니다. 호주는 모든 담배를 똑같이 디자인, 똑같은 색깔을 똑같이 하고 그냥 이름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담배마다 너무 화려하고 여러분 조금 이따가 편의점에 한번 가서 한번 서칭 한번 싹 해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 포장지가 화려해지는 데는 여성 흡연자를 잡기 위한 노력이 숨어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담배처럼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같이 사회적 시선을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여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 담배 포장지 경고 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배 관련 정책에 많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담배회사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KTNG는 민영화됐습니다. 아직도 국가에서 팔고 국가에서 돈 주고 약 주고 뭐 병 주고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니고요. 그래서 KTNG는 2001년도에 민영화돼서 2002년부터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국가가 이렇게 담배회사한테 쩔쩔 매서 어떻게 하지 못하냐면요. KTNG의 최대 주주는 기업은행이고요.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재경부입니다. 결국 속에 들어가면 결국 국가가 들어있는 거죠. 좀 이상하게 풀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열심히 해왔지만 금연정책의 성적표는 거의 꼴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꼭 해야 할 것 10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담배와 관련한 법이 2가지가 상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재경부에서 담당하는 담배사업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담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바지하려는 목적이에요. 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법이고요. 이 법은 뭐냐? 담배로부터 사람을 좀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을 실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담배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법과 이것을 이용을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걸 최소화하려는 법이 늘 부딪히니까 담배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이루어져도 한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결과도 노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법이 빨리 한 군데서 소관을 하든지 좀 통일을 하든지 그런 과제를 지금 가장 시급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즉 담배는 사실은 우리 인체에 해롭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담배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은 바로 죄악세 신텍스의 개념이에요. 선진국은 신텍스의 개념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즉 비만을 일으키는 콜라,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에 세금을 물려 술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을 그냥 다들 사회적인 합의를 많이 이루어주는 거죠. 그것이 사람에게 너무도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터널 3개 지나야지 여기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터널 지나려면 2,000원 물죠? 이것도 제약세의 개념이에요. 교통이 많이 혼잡해질 거고 환경에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 교통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담배에 걷는 세금도 똑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물론 국가는 일부 세금의 수세를 잡고 있지만 이거를 물리는 목적은 신택스의 개념이 아닌가. 이 세금을 많이 물려서 가격을 높여서 사람들이 소비를 억제해서 담배를 끊게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조금 더 선진화된다면 이것이 뭐 세금이 세수가 어떻고의 논란보다는 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미치는 것, 이것의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엄격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2,500원 기준으로 950원을 제외한 모든 1,550원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서 여러 나라 살림에 보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총 걷어들인 담배세는 약 7조 원입니다. 이 중에 담배 한 갑당 354원을 걷었던 건강증진 기금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근데 1조 6천억 원이 100% 건강증진 사업에 쓰이지 않고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 손실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즉 건강증진 기금을 걷어서 건강증진 사업에만 썼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의료보험 손실에 메꿔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연사업에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의 확보를 위해서 담배세를 조금 더 많이 인상을 했으면 하는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금연 클리닉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전국에 보건소에 가면 모든 흡연자는 금연을 하겠다 원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1년에 한 번뿐이에요. 즉 1월에 가서 실패를 하면 6월에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가시면 안 됩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 가면 현재로는 패치나 껌이나 로젠즈 같은 사탕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부작용이 참 많아요. 그리고 효과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더 효과적인 거 약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즉 약물, 먹는 알약에 금연 약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담금으로 100%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 담배 끊겠다라고 병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금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금연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이 금연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 서비스를 조금 더 폭넓게 넓히자라는 차원에서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제가 2007년, 8년도에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바타가 있었으면 했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3군데, 4군데 다니며 특강을 했었습니다. 돈을 써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돈이 정말 많이 배정이 됐었어요. 근데 갈수록 복지 예산이 돈으로 주는 예산으로 바뀌고 사업으로 가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연 강사들이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요즘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일감을 위해서가 아니고 즉 저희가 일이 없다라는 거는 모든 국가에서 금연 사업을 안 한다는 거와 거의 같거든요. 그저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담해주고 약 몇 개 집어주는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예방, 그렇죠? 그리고 흡연이 우리 만성질환의 원인이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에 또 금연 정책에 재원이 필요해서 현재 금연 정책 중에 하나 가장 값을 좀 올리자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세수가 어쩌고 이런 것들 많을 텐데 근본 취지를 조금 생각해 주셔서 담배값을 올리자 할 때는 많은 찬성의 표를 여러분이 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싸지면 분명히 끊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실은
개판 튀기면 나중에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저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4,500원을 올리면 약 15% 정도 금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올린 값의 세수가 15% 줄어들면 결국 똔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증세다라고 하지만 가장 시급한 저소득층의 금연에 또 청소년의 금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담배가 굉장히 많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